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TV패드를 상대로 한 지상파 방송 3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은 크게 세 가지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저작물에 기술적으로 우회에 접근하는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고요. 이와 관련된 제품과 제조, 기술과 유통 전반이 역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TV패드는 허락 없이 우회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기 자체가 불법입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조치를 우회하는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생산된 것. 여기에는 기술과 제품, 서비스, 장치, 구성품과 부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저널 측은 논란이 일 때부터 줄곧 자신들은 기기만을 판매하는 회사일 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하는 기기 자체가 불법인 셈입니다. 법령에는 또 저작권 침해 허용 대상을 no person,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지었습니다. 상업 목적 혹은 개인 용도를 떠나 그 누구도 저작권 침해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The users do have liability for using this infringing product. At that point, whether we're going to pursue legal action against them is a decision to be made at a later time. 이번에 방송 3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소된 피고들은 미디어 저널 등 TV패드의 한인 판매회사들을 비롯해 공공장소에서 TV패드를 통해 저작물을 무단으로 방송하는 두 곳의 레스토랑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소송이 알려진 직후 열린 미디어 저널 측의 기자회견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조차도 공공장소에서의 TV패드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a bar owner wanted to show the Super Bowl and charge money for it, that bar owner would be in trouble. 현재 방송 3사의 소송 대리인 측은 미디어 저널이 한인 구매자들에게 TV패드의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불법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해준 채 판매하고 있다는 정황과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 저작권 법령에 의거해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미국 매장에서 팔고 있는 TV패드의 블랭크 플랫폼 역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워싱턴 DC 일원 한인들이 한국 국적법에 명기된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달라면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백악관에 공식 청원하는 동시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서명을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가운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일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지정돼 18살이 된 때로부터 석 달 동안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포기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나선 전 변호사 측은 이 법이 남녀 평등에 위배되는 동시에 한인 2세들의 취업과 귀국에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가 오늘 가주 전 지역에서 실시됐습니다. 본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예비선거지만 한인들의 투표율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주 예비선거가 오늘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LA 카운티에만 4,500개가 넘는 투표소가 설치돼 유권자를 맞았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들어온 노부부도 각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선거는 오전 7시에 시작돼 출근하면서 투표소에 들린 직장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투표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 일찍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투표하고 갔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의 선거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분위기입니다. I'm a regular voter, so I studied my paperwork and I went in and I voted. No difficulties at all. Everything went smoothly. 본선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탓인지 이번 예비선거 투표소들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내 위치한 투표소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타운 내 한 투표소는 꾸준히 찾아오는 한인 유권자들로 채워졌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이번 선거 예상 투표율은 21.32%.
한 선거 지원 단체가 발표한 한인 예상 투표율은 22.45%로 전체 예상 투표율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또한 4년 전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0년 선거와 이제 투표를 비교해서 최종 투표를 추산한 결과가 현재 이제 LA 카운티가 한 21% 정도 투표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한인 유권자들은 22% 정도. 하지만 늘어나는 한인 유권자에 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선거 봉사자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영주권자로 그 자격 조건을 확대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한인 유권자들의 한인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혔습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도 오늘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한인 후보들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뉴저지 전역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인 후보로 사상 두 번째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 그리고 뉴저지의 한인 밀집 지역 중의 하나인 포트리시 시의원의 폴륜 후보가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50만 이상의 선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로이조 후보는 본선거에서 공화당의 스캇 가렛 연방 하원의원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대표로 함께 경쟁하는 다이앤 사레 후보를 이기고 연방하원 5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local community 한인 리더들이 저한테 지금 벌써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벌써 이 mainstream community, 백인 커뮤니티 서포트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그 백인 커뮤니티 서포트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대신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완전히 그게 그 passion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인 커뮤니티가 저한테 fundraising 할 때 너무 많이 지금 벌써 도와주고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이든지 시카고이든지 워싱턴 DC이든지 저는 완전히 national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인 커뮤니티 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볼 수 있는 로이조 후보와는 달리 포트리 시의원에 출마한 폴륜 후보의 경우 선거 캠페인 동안 포트리 타운의 정치권을 장악한 기득권층의 방해가 상당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2석을 놓고 현역 시의원들인 아르멘드 포안, 마이클 사젠티 후보와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I've been going door to door. 내가 every Fort Lee chip 내가 한 번 돌았어요. And then maybe even 2 times. 그래갖고 한국분만 말고 백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히스패닉 사람들 하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my platform 말이 통하니까 I think there's a lot of support out there. I think there's a lot of anger with how Fort Lee is being run by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at's why I'm running. I've had a very good experience. 내가 아주 힘드는데 사람들이 잘 받아주니까 it's been a very good experience for me. 뉴저지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팍 지역의 한인 후보로는 크리스정 부시장 후보, 그리고 잉그로드 클립스 지역에서는 글로리아오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들 한인 후보들은 이미 민주당 내 단독 후보로 올라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가 대거 출마하여 상당한 당선 가능성을 보이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의 기대도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많이 한국분이 진출해서 우리 한국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년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올해 선거에 한인들이 내세운 후보 지금 나왔죠. 한인들 포트리에 사는 유권자 보면은 한 50%만 투표에 참가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예비 선거의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동안 우리 그래스루트 단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가 예비 선거에 참가하는 거다라고서 이제 캠페인을 해왔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잠시 후 자정경이면 한인 후보들의 당락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희강입니다. 이베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온라인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린스턴 리서치에 따르면 온라인 구매자 4명 중 1명꼴인 24%가 보안 문제로 지난 몇 주간 인터넷 쇼핑을 중단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옮기거나 신용카드 회사의 해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비율도 64%에 달했습니다. 고추장이 미국 식탁을 서서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오늘 미국의 수입 통계를 인용해 주로 고추장인 한국산 핫소스의 수입액이 2013년 1,619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7.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인 지난 2008년 925만 달러와 비교할 때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의 핫소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 자동차의 지난달 미국 시장 판매가 지난해 5월보다 14.8% 늘어난 6만 87대를 기록했습니다. 차종별로는 옵티마가 9.6%, 소울 36.7%, 그리고 소렌트가 14.9%로 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5월보다 3.7% 늘었습니다. 소나타와 일란트라가 각각 2만 대 이상 팔렸고 산타페도 1만 대 넘게 판매됐습니다. 한국산 차는 특히 고급 승용차 부분에서 선전했는데 현대 제네시스는 3,437대, 에쿠스는 324대가 팔렸고 기아차의 K7과 K9도 각각 990대, 227대 팔렸습니다. 한편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160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늘었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보잉 등 굴지의 기업 본사가 위치한 미국 서부 도시 시애틀이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렸습니다. 시애틀 시의회는 오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애틀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는 미국 내 최고 수준입니다. 현행 미국 연방 최저임금인 7달러 25센트의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최근 급등세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4원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